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니들이 물맛을 알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장애 밖으로 나가 거짓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정치권에서 조금 자중해 주시고 그 정치권에서끼리 쇼로 하고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어머님만 지금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데 네, 조금 전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주말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날씨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그런 장외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관련해서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막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거북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최병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런 얘기들은? 원래 이런 거 판을 깔아놓으면요, 사실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막말성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이 규탄대를 지금 뭐 거의 한 달 정도 아마 열 모양이던데 이제 그러면 조금 있으면 네. 사실은 그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방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 투쟁 수위를 훨씬 더 높일 것이고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뭐 좀 걱정이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이 여론을 그야말로 그 어떤 오염수에 대한 공포 이걸로 연결시키고 그걸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민생 방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뭐 여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모르겠지만 네. 정부 여당도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요즘에 뭐 수산물 먹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아마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공방이 아마 7월 한 달간은 거의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임종석 의원이 뭐 변을 먹어도 이 물은 못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상호간에 하여튼 뭐 굉장히 듣기 불편한 뿐만 아니라 네. 넘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뭐 저희 당이든 뭐 정부 여당이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염수 문제에 불안해해도 저런 대응에 대해서는 불편한 건 또 사실이고요. 또 정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바닷물을 마신다든가 회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너무 좀 뭐랄까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수의 그 불안이 그 실존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럼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분들이 쓰는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쇼는 쇼로서 하는데 둘 다 미덥지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저러한 민주당의 쇼에 일종의 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횟집 릴레이 먹방, 수조물 먹방 이런 먹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죠. 갑시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닷물 이게 해수라는 거예요. 해수를 중수인들을 낸 겁니다.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진한 거예요 이게. 수산시장 수조물을 떠마신 국민의 의원들의 발상 자체가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똥을 먹을지언정 물은 못 마시겠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리고 수산시장 가서 그 물을 떠먹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냥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이제 뭐 적나라하게 우리 국민들과 뭐 전 세계 이렇게 뭐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가십적인 부분이 대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소개되고 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 모습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신통해서 같은 나갈 거 경우는 과거에 MB 정부 시절의 소위 파동이라든지 또 막 박근혜 정부 시절 뭐 할 것 없이 사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드 성주에서 재배되는 그 참외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맛있는 참외인데도 그걸 몇 년 동안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서 밭을 갈아엎어야 할 정도까지 엄청난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방출되면은 국민 건강 안전을 해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적이고 보다 정부가 과학적으로 일본 저런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한 대처를 하는지 그걸 감시하고 그걸 또 민주당이 국회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절대 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저렇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만 몇천 명 모인 그런 민주당 당원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전부 괴담이고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동의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소금 사재기 운동하죠. 또 수산물 판매가 하락돼 가지고 횟집이든 이런 수산물 엄청난 산업 자체가 지금 항폐화되고 있죠.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최병묵 편집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IAEA 사찰단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처리수가 오염수 이 처리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세계인들의 그런 태평양 해안 연안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팔걷어 붙이고 나서야죠.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선동 정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불 리스크라든지 그런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이런 사건 덮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는 직선제를 이뤄낸 이후를 정점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주당이 지금의 정부를 향해서 반민주적이다, 독재다, 뭐 쿠데타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사실 탄핵 열풍일 때 그때 선동 구호가 그거였죠. 이게 나라냐. 저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였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처리수든 오염수든 이거를 좀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으로 그러면은 협상단을 만들어서 사찰을 했으니 사찰단을 보낸다라든가 이런 권한을 입법을 통해서 만드시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거리에 나간 의원이 이번에 주말에 90명 정도라고 하는데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명단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오염수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저 선동 말고는 하는 게 없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넘어뜨리면서 너무 쉽게 정권을 얻으셨던 거 아닙니까? 선거로 정당한 선거를 한 번도 이겨본 적 있으신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전 말고는 정권을 이렇게 얻을 자신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때 국민이 선택을 했고요. 역대 최대 다수표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임기 불과 5년도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끌어내리고자 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게 야당의 본분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긴 합니다만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고 과반 이상을 확보한 야당이기 때문에 이걸 선동 그리고 장외 투쟁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입법 활동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신은숙 변호사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발언 중간에 민주당이 제대로 해서 정당한 선거로 이긴 적이 있느냐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뭐 중간 과정 그리고 배경이야 어쨌든 간에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배출하고 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지난달 30일 벌써 지난달이 돼버렸는데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는 그런 본회의가 있었는데 동시간대에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문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야권의 김영주 의원, 김영주 부의장 오염수 본회의 중에 일본 여행에 관한 문자를 자신의 어떤 지인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방류 철회 결의안 처리하면서 기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은 아직까지 해명이 없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조정식 사무부총장 2일에 기자회견하면서도 아직도 당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뾰족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김영주 부의장의 문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김영주 부의장이 국회에서 일본 여행 계획의 메시지를 지인과 주고받았는데 체류 기간이 짧으시기 때문에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가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너무 동쪽보다는 다른 지역들 얘기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치실 수 있고, 여기에 치실 수 있고는 골프를 치실 수 있고라는 얘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홋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라고 김영주 부의장이 직접 자신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이 더욱 비판받는 이유는 의정활동 중에 한 말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인데 지난 5월에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아니래도 뉴스만 본 사람 다 알아요. 1리터의 물을 오염수로 마셔야 된다 그 발언 하나로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일본을 도와주는 겁니다. 1리터. 자, 이상민 의원 어떻습니까? 일본 오염수 문제로 일본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일본은 여행 가겠다라고 지인과 대화를 하고. 좀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 지금 1년에 몇십만 몇백만이 한일 간에 이렇게 왕래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한일 간에 하여튼 오염수 문제를 비롯한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여행 가는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회의 시간 직무 중에 카메라 기자분한테 저렇게 포착될 정도로 주고받고 했다고 하는 건 어쨌든 그거는 그 직무의 시간에 직무 아닌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호된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오염수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한일관계 공적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여행하는 문제를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마침 여행 가는 것이 마치 파렴치하거나 또 부끄러운 일이거나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분리를 좀 해서야 되지 않을까. 일본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반일 감정 그리고 해서 표리부동한 행위다 이렇게 직결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본인도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 대목에 보면 한국인 없는 곳 이런 거를 이제 아마 가이드한테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난 5월에 얘기한 1리터 이상 마실 수 있느냐 이런 걸 막 따져 물었는데 아마 7월 18일부터 가면 그때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이후일 겁니다. 네. 지금 저 홋카이도 지역이 후쿠시마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3박 4일 가면 1리터 이상의 물을 결국은 마시게 될 거예요. 네. 이제 김영주 부의장도 이런 부분은 적어도 본인도 그 불편함을 상당히 저 대화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저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여행 가는 거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장면에서 이건 이중잣대 아니야? 라는 느낌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점을 저는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으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죠? 당연히 해명을 해야죠. 김영주 부의장이 해명이 있긴 한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함께 여행
가자는 동생의 제안에 비용을 알아보라고 한 게 전부고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다라는 요 간단한 해명 정도만 나왔고 뭐 구체적으로 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했던 발언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곤혹스럽고 민주당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김영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 국회 이제 부의장이에요. 그러니까 7일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 7일 18일 정도면은 이제 임시국회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7일 18일 이전에 마감이 되니까 이게 마감되면은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조금 휴가 기간이 휴식을 취하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때 이제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원들이 일본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홋카이도 이쪽이 기온이 여름에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온천도 좀 하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도 좀 치는 게 보통 뭐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이제 특히 민주당이 뭐 민주당 당원들 한 10,000여 명 모아놓고 저 임종성 의원의 그런 뭐 벤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친일 정권 매국 정당 그리고 반드시 타도하자 뭐 이렇게 막 아주 객한 뭐 구호로서 반일 감정을 지금 최고조로 또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일본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풀고 그 빗장을 풀었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전체 여행 관광객의 3분의 2예요. 그런 특히 그 젊은 층이 많은데 이런 우리 국민들의 또 정서도 고려하면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 우리 국민들이 한기하고 오염수의 그 위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저걸 대처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우리 한반도 특히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대처해라. 그리고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해주면은 참 오랜만에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고 한미일 이렇게 굳건한 동맹 체제로서 뭔가 이제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는 이참에 지금 민주당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민주당 집회해놓고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견을 내신 분이 제가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도 지난 2020년 그때 광화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 때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총선에 망해버렸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세계 맥주집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유명한 맥주 그거라도 하나 문정부 때 먹으려면 매국노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과 유사한 캠핑용 난로가 100만 원까지 80만 원,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에서 그걸 들여오지 못하니까. 일본에서 들여왔으면 그 3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었던 거를. 온 국민을 5년 내내 일본 제품만 하나 만져도 매국노로 소리를 듣고 일본을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데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쌉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웃 나라였던 거죠. 그거를 전부 봉쇄를 해놓고 못 가고 일본이라도 혹시 갔다 오면 뭐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뭐 조사 받는 거 아니야?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감정으로 5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의원들이 자신들은 일제차를 타고 그리고 또 일본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이런 얘기를 오간다는 게 결국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편안함을 없애고 그럼 중국도 못 가고 일본도 못 가고 세계 어느 나라 여행도 못 가고 5년을 꽁꽁 묶여 살아서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폭발하듯이 명품을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태가 정치가 불러온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 18일에 가려고 예정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못 가겠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는지도 해명이 나오는지도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일본에 가겠다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여행 가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일하러 가겠다는 건데 안민석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반일 투쟁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자비로
일본에 가서 효과적인 투쟁을 이제 하자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인데요. 아마 뭐 수일 내로 방일 투쟁단이 구성이 돼서 일본을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7월 초쯤 뭐 간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뭐 좀 따져 묻겠다, 뭐 기시다 총리 관저까지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예전에 갔을 때도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도 간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출발할 때는 기사가 대단했었는데 별다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양이원영 의원 등 4명이 가셨고 도쿄 전력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했는데 그게 불발이 돼서 간담회조차 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지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근데 2차로 이제 7월에 또 3박 일정으로 2박 3일 일정을 또 간다고 하시는데 안민석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 10명이 가신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총리 관저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오영수 뭐 방류 반대 시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 뭐 불보듯 뻔한데 일단은 이번엔 가서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와 이제 면담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셔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얼굴 체면을 좀 세우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면은 카운트 파트너가 일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입니다. 네. 그분들하고 공식적인 그 만남의 자리를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의 뭐 자민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그쪽의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염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 또 걱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사전 대책, 뭐 사후 책임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한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외교 활동이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이 이제 무슨 수상 관저 앞에서 뭐 이렇게 시위를 한다든가 네. 이거는 우리도 일본 못지않은 그 같은 중견국가이고 국가의 채통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신도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수상관저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하는 게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불편합니다. 뭐 뭔가 그거 하러 굳이 할까? 그 피켓 시위 하려면 여기서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그쪽 가서 수상을 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수상을 또 만나서 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수상한테 강력히 뭐 요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변두리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나 채통이나 이런 게 별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구나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회 일당 아닙니까? 네. 그 일본으로 말하면 자민당에 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 정도에 걸맞는 위상과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소속 의원이 그냥 무작정 가서 수상관자 앞에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설전이 또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특별법. 이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마약 도취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과 막말 공방이 일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 마약에 도취가 돼 있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여당 대표의 막말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신조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무슨 염치로 인신 공격하느냐. 개딸이라는 마약에 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막말들이 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뭐 원래 막말은 이렇게 자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인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이제 저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저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부글부글합니다. 내용을 놓고서요. 네. 내용에 이제 과도한 부분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있어요, 여야 간에. 그리고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이제 의석을 앞세워서 가결을 시키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과 저런 식으로 말싸움을 할 게 아니고 네.
입법 싸움을 해야죠. 그 이태원 특별법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도 자꾸 뭐 마약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같이 그걸 놓고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뭐 정 결론이 안 되면 결국 의석수대로 가는 거죠. 뭐 가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실제 뭐 입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법이 되면 또 여권은 여권대로 뭐 그 제의 요구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법에 정해진 권한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자꾸 법 좋아하지 말고 제가 보건대는 협의를 통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국장님 말씀이 정말 일리 있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국회에서는 선진화법 이제 이후에는 그 선진화법의 그 기본 이상 뭐 정신이나 취지는 다수의 뜻대로 이제 결정을 한다. 다만 수기의 시간을 갖는다.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러면 그 핵심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과 안건 조정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에 넘겼다는 얘기는 그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야가 수기를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셨다나 김기현 대표도 무슨 마약 도주다 이런 극한적인 말씀을 할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법안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부당하다는 점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 여론조를 해야죠.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빼고 가감하는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야당도 그 법안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나 전체 법 체계나 현실적인 재정적 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말싸움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가서 이제 다수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하면 법은 엉망진창이고 또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되고 이제 저도 최 국장님 말씀대로 그 여야가 저렇게 막 극한적인 말로 싸울 것이 아니고 입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론을 좀 벌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패스트트랙으로 수기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수기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기의 의미가 크게 없었던 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건 조정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꼼수의 여러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법안에 대해서 심의 안 하고 그 어쩌면 어영부영해서 그냥 넘기는 거는요 여야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